인터넷이 없던 시절 각 신문사에서 연말이면 신춘문예라는 다양한 장르에 거친 문학작품을 공모하여 수상하게 되면 상패와 상금을 받고 소위 문단이라는 데 등단해야 전문 예술인 행세를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경쟁률이 너무 세어서 당선작이 없는 경우에는 10년에서 20년 계속 응모해도 당선작이 없이 가장만으로 마감되는 수가 있었죠. 물론 인터넷이 없던 시절 신문이 막강한 미디어 시절 얘기이기는 하지만은 그때 그 시절 신춘문예만 당선이 되면 신년 초 지면에 수상자 이름만 올리기만 해도 그 신인 작가는 가문의 영광 수준의 큰 명예였었죠. 요즘은 신문 산업의 위상이 하락과 함께 옛말이 되어버렸죠. 신춘문예자가 그렇게 경쟁률이 심했던 시절 너도 나도 온고지에 글을 써서 투고를 해보지만 그 작품들이 모두 당선이 되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가작 없이 단 한 명만 당선되거나 심하게는 당선작이 아주 없었던 시절이 있었죠. 그 당시 어떤 수상자는 10년, 20년 이상 신춘문예에 응모해도 당선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어떤 글쓰는 이가 소설을 쓰려고 할 경우 소설의 진행 방법으로 흔히 어떤 사건을 연결하고 구성하는 작업 방법론으로서 발단, 전개, 위기, 결정, 결말 이렇게 5개 단계의 구성 단계를 단락과 문장으로 인과관계에 따라서 써나간다고 가정을 할 때 수학의 공식처럼 이렇게 쓴다고 소설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써놓은 글이 모두 다 신춘문예 심사 대상이 되지 못하는 이유를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번번이 탈락이 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어떤 글이 그 글의 가치를 결정해서 신춘문예가 아니더라도 독자들로 하여금 읽기 좋은 글이 될까요? 우리가 애국 유명한 작가들의 작품을 읽노라면 어떻게 번역이 된 글인지 읽다가 보면 책을 집어던지기가 있으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글을 쓰려면은 우선 알기 쉬운 글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기 쉬운 글이 무엇입니까? 그 글의 가치를 올려야 독자들이 읽는다는 것은 필수 조건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 글의 가치를 결정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선 글을 쓰려면은 내 글을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알기 쉬운 글을 쓰라는 것입니다. 알기 쉽게 글을 쓴다라고 하지만은 알기 쉽다는 그 말 자체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이죠. 어떤 사람이 내 글을 읽고 잘 알겠다라고 한다 해도 내 글을 읽는 사람들 중에는 그 알았다는 상대가 다 다르기 때문이죠. 이를테면 어떤 사람이 내 글을 읽고 혼자서 알 수 없는 글이네 라고 인식했다면은 그것은 어려운 한자를 많이 썼다든가 또는 말을 하려는 사람이 애매한 말을 쓸 수도 있고 또 표현 자체가 혼잡해서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모르는 것도 있겠죠. 어쨌든 내 글의 가치를 올리려면은 그 내용이 서로 잘 어울리게 글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글의 어울림이 잘 안 된다는 것은 자기가 쓰려는 생각이 너무 한 곳에만 치우쳐 있다든가 자기가 쓰려는 글 재료가 어느 특정 분야에만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를테면 소설을 쓴다는 경우 캐바레, 바, 터키상, 간통, 살인 같은 내용으로 어느 특정 직업인의 직업을 노골적으로 묘사하는 경우 이것도 내용상 특정 직업에 대한 한 재료를 치우친 점만을 부각하는 글이기 때문에 독자로 하여금 읽기 싫은 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독자는 글을 쓰는 사람이 그 글에 모순되는 점을 빨리 발견해야 하고 동시에 너무 추상적인 내용을 써서도 안 되고 또 다른 사람이 쓴 글을 흉내내서 창작품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흉내내는 글은 그렇지만 어떤 사건 역사적 사실이나 사실을 사실 그대로 써야지 자기 독단적인 역사관이나 사적인 사실관계로 글을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어떤 글의 시대적 배경이나 인물에 대해서 내려갈 때 그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파악 못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우물한 개구리식 제멋대로 자기 주관적인 독단에 의존해서 글을 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독단적인 판단에 의한 글과 비슷한 것은 독선적이라는 의미도 있는데 이 점은 글 쓰는 사람의
미리 관련 책을 많이 읽어 본다든가 객관적 판단을 잘 해서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을 자기의 주관적인 독단적으로 썼는데 유명한 상을 받았는데 무슨 소리냐 하겠지만 그 상의 가치가 얼마나 오래 갈지는 모르기 때문이죠. 글의 소재 문제에 있어서 더욱 그렇습니다. 역사적 사실이나 자기 소재의 사실을 왜곡하면 쓰면 언젠가는 그것이 들통나기 때문이죠. 문장의 가치를 결정하려면 그렇기 때문에 글의 소재의 진실한 점에 대한 작가의 고민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글을 쓸 때는 아름다운 글을 쓸 게 아니라 내용이나 형식이 진실되게 글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독자로 하여금 사건의 진실을 알기 쉽게 써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글을 표현하는 데는 인간의 이야기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글 내용이 사실과 부합된 인간성을 도외시하는 글을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 이를테면 정신파격자나 불구자나 가난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쓴다면 높은 인간성을 배경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어쨌든 내 글 가치를 올리려면은 무슨 일이나 지나친 것은 부족함보다 못하다는 말도 있듯이 글을 쓰는 사람은 지나친 표현을 쓰는 것은 옳지 못한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좋지 못한 글 중에는 글 써 나가는 데 있어서 자연스러운 내용으로 써야 하는데 내용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읽다 보면 읽어서 무슨 말을 썼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글을 써 나가는 데 있어서 무엇을 썼는지 모르는 글은 부자연한 내용이므로 글과 글이 놓여지는 그 부자연스러운 글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